네, 안녕하십니까. 윤윤석입니다. 자, 2024년도와 2025년도를 좀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환율 수혜주를 받은 수출주들이 유망주였죠. 근데 그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트럼프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가 이제 전 방위적으로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 이제 이것 때문에 국가별로도 그렇지만은 FTA 타결을 했던 국내도 마찬가지고 전 방위적으로 관세를 붙일 가능성이 좀 높아져서 불확실성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던 수출주들이 지금은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가능성이 좀 높다. 최근에 증권가에서 2025년도 유망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종목이 없어요. 그냥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종목 추천을 못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는 게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 필수 소비재는 2024년도와 2023년도에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소비 부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허나 주가는 떨어졌지만은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실적의 영향도는 높지가 않았거든요. 주가만 떨어져서 지금 역사적 저평가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고른 것이 제약주. 경기와 상관없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요. 또 뭡니까? 이게 약을 계속 사 먹어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만성 질환자들. 그런데 지난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의료 파업이 있었잖아요. 의료 파업 때문에 업황이 둔화됐습니다. 제가 이제 제약사들의 실적을 분석을 했는데 의료 파업이 본격화된 게 2월 달에 시작돼서 2월 달에 시작된 것이 2분기 실적, 제약사 실적에 둔화가 나왔어요. 근데 실적이 그렇게까지 빠지진 않았는데 그냥 의료 파업의 핑계로 주가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펀드라든지 여러 이제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유망 섹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섹터는 매도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섹터는.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게 중견 제약사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대형 제약사들은 그래도 뭐 신약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괜찮았는데 멀쩡하게 실적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중견 제약사들이 주가가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제약사가 2분기 때 실적이 둔화됐지만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왜? 환자들이 대학병원에서 의료 파업이 나온 거잖아요. 전공의가 대학병원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환자들이 이쪽으로 안 가고 종합병원 내지는 동네 그냥 이제 의료원급 그 병원으로 이제 이동이 되면서 실적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의료 파업이 이제 1년이 경과가 됐잖아요. 지금에서는 이제 악재는 모두 소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약사들이 부분적으로 약간의 지난해 실적 둔화된 부분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다시 실적 성장 궤도에 안착하고 있고요. 따라서 2025년도 실적도 좋아지지만은 주가가 지금 너무 싸요. 여기에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피난처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적 둔화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저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또 그런 기업들을 별도로 선별을 하게 된다면은 이미 선별을 했습니다. 투자 매력도 굉장히 좀 증가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식료품주입니다. 경기가 안 좋다고 밥을 먹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 식료품 중에서 일단은 지난해 판가 상승이 일어나가지고 식료품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다가 다 떨어진 적이 있었죠, 한번. 근데 저는 이제 음식료 기업보다도 유통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주는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2년 동안의 소비 부진이라는 핑계로 실적은 괜찮은데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떨어졌어요. 근데 최근에 그것이 이제 마무리 과정에 있는 게 제가 통계청 자료를 봤는데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신용카드를 이제 긁잖아요. 그 신용카드를 어디서 긁느냐.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외식 산업 쪽에서의 신용카드 긁는 숫자가 2년 동안에 계속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4분기부터는 하락세가 둔화되고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료품 쪽에 주목을 해야 된다. 주가가 지금 역사적 저점이에요. 그래서 2025년도는
주가 반등이 전망이 된다. 네, 이런 쪽으로 좀 섹터를 가져가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보이고요. 한 가지 제가 좀 이런 방송을 제가 처음 하는데 지금 이 방송은 저 유튜브도 지금 함께 지금 녹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 유튜브 개설해가지고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네요. 네, 지금 홍보입니다. 제가 특강을 하는데 아까와 같은 그 유망주들 이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이제 유료 특강이에요. 유료 특강 그것 뒤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2월 20일 날 목요일 날 오후 6시에 진행을 하고요. 한 3시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을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약사입니다. 여기까지가 제약사입니다. 제가 이제 제약사를 전 종목을 전수 조사를 했는데 끝판왕 종목이라고 좀 보이고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2025년도의 주가 상승 여력입니다. 실적 성장을 하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주가가 오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동안 실적 성장한 거에 대해서. 이 기업은 2024년도에 뭐 이상한 소송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순이익이 좀 감소가 됐고요. 의료 파업 영향 때문에 일단 주가는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도에 2종의 신약이 출시가 돼요. 이미 이제 이거 연구개발 다 끝났어요. 이게 몇 년 동안 했던 것이 이제 올해 출시가 됩니다. 임원들이 지금 주식을 매수하고 있어요. 2025년도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요. PR이 5.7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제약사 평균 PR이 14예요. 그리고 대형주들은 PR이 20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중견 제약사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15.5 중견 제약사. 그런데 대형 제약사는 20이 넘고요. 근데 이 기업이 중견 제약사예요. 5.7밖에 안 됩니다. 말이 됩니까? 주가 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리밸런싱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놈은 주가가 너무 비싸고 어떤 놈은 주가가 싸면은 비싼 거는 떨어지고 싼 거는 그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종목들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여기 있는 것들은 거의 이제 국내 1위 제약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부분에 이제 1위 제약사인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난해 의료파업 또 환율 상승 왜냐면 의약품 같은 경우를 해외에서 이제 구입하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면은 이제 실적이 안 좋은데 얘네가 그동안 2020년도 애들이 실적이 2022년도 매출액이 증가했는데 영업이익률이 뚝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게 환율 상승 때문에 그랬는데 얘들이 거래처를 국내 거래처로 다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데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악재는 이제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2024년도 주력 제품이 얘들이 있어요. 해외 매출액이 무려 57%가 증가했습니다. 미국 아니에요. 아무튼 이게 성장이 이렇게 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도 크다. 근데 주가 보세요. 2025년도 역시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앞으로도 최대 실적이 계속적으로 경신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PR 5.7배입니다. 똑같죠 지금. 지금 주가 상승 여력을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61%의 주가 상승 여력이 존재합니다. 저는 목표가 가지고 장난을 치진 않아요. 좀 낮게 잡아요. 달성 가능한 수치. 얘네는 차세대 신약을 지금 이미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내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약이 있는데 그 약보다도 훨씬 효과가 좋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국내 시장을 석권을 하고 있고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최근 4년 동안 얼마나 성장했냐면은 국내 매출액이 연평균 28%씩 성장했습니다. 어마무시한 고성장을 했죠. 이 신약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에 진출합니다. 2025년도 지금 현재 미국 임상 결과를 발표할 거예요. 지난해부터 이제 임상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장기 임상 데이터입니다. 그걸 지금 쌓고 있고 이것이 연내 발표가 될 것이고 연내 FDA 신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약이기 때문에 이쪽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오리지널 약보다도 더 개량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석권을 했어요. 이게 국내는 완전히 석권을 했습니다. 오리지널 신약은 과거에 있었던 거 그것들은 이제 매출액이 떨어지고 있고요. 얘네 제품의 매출액이 그 빈자리를 모두 채우고 있습니다. 2025년도 최대 실적이고요. PR이 13배로 저평가예요. 얘들이 연평균 성장률이 25%씩 올라가고 있는데 순이익 성장률이 13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장일에 얘들이 지금 주가가 가장 낮아요.
68%의 주가 상승 여력이 존재합니다. 이 기업은 의료 진단 카트리지 업체예요. 글로벌 쪽에 이미 다 진출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시장 보면은 인구는 많은데 의료 시설이 좋지 않은 인도, 중국, 그리고 남미 이쪽에 진단을 많이 했어요. 걔네들은 이제 인구는 많고 땅 큰데 그 병원 수가 적다 보니까 동네 약국이나 그 보건소 같은 데에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그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지금 고성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2025년도에 고마진 신사업에 진출합니다. 이 굉장히 커요. 성장률도 높고요. 마진율이 기존에 있는 카트리지보다 가격이 두세 배가 높아요. 그래서 이게 그 글로벌 업체하고 계약을 지금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초에 보면은 이제 발표가 나올 거예요. 2025년도에는 중국 진출이 본격화되고요. 브라질 그리고 독일 이미 업체를 다 선정해 놨어요. 그래서 인도는 공장이 있는데 현재와 공장을 준공합니다. 그래서 2배 정도 증설을 해요. 그래서 고성장이 2025년도에 나올 거고요. 또 하나 있다면은 작년부터 최근까지 2025년까지 6종의 신제품을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제품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성장 가시화가 되겠죠. PR이 9.8배로 저평가입니다. 58%의 주가 상승 여력이 존재하고요. 이 주가 있잖아요. 이 기대 수익률. 요거는 제가 과거의 수익률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제약사인데, 이 제약사가 진짜 웃겨요. 국내 유일의 피부 소재를 갖는데 얘네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2자릿수의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숨겨져 있습니다. 얘네가 전문 의약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그 전문 의약품 안에 피부 소재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매출 비중이 꽤 높아요. 이걸 왜 숨겨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과거에는 13개 업체가 국내에 있었습니다. 이 피부 소재 업체가. 근데 식약처에서 모두 퇴출시켰습니다. 효과가 없다고. 그래서 15년 됐네요. 지금부터 15년 됐습니다. 근데 그 15년 안에 퇴출됐던 업체들이 다시 기술 개발해서 시장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들어오고 있어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점이에요. 이 기업이. 국내 유일이니까. 그리고 글로벌 최초로 중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피부 소재에 관련돼 가지고는 승인을 해준 역사가 없어요. 근데 최초로 이 기업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 판매가 이제 시작된다.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는 것은 올해부터 판매가 되겠죠.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얘네가 중국 전역에 있는 데를 다 영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 국영 제약사하고 유통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전역에 있는 물류 시스템을 다 갖고 있어요.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1등급이에요. 1등 제약사예요. 이쪽이랑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나가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중국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신공장을 준공을 해서 생산 능력을 2배로 확대를 했는데 이것이 공장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게임 끝난 거죠, 이제. 그렇죠? 중국에 진출한다? 그러려면은 주문 물량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산 능력을 2배나 증가시켰습니다. 2025년도 중국 진출 본격화 때문에 실적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데 PR이 10배밖에 안 돼요. 싼 거죠, 이것들은. 그래서 지금 주가 상승 여력이 2025년도 한 58%의 주가 상승 여력이 존재합니다. 목표 PR을 낮게 잡았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식료품 쪽, 소매 유통 쪽입니다. 음식료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갑자기 급하게 올라갔다가 급하게 다 떨어지니까 이게 매물이 막 쌓여 있어요, 위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한번 올라갔다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이제 반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이 2개의 기업은요, 지금 바닥에서 지금 뒹굴르고 있습니다, 주가가. 볼게요. 국내 식료품 유통기업인데 잘 모르실 거예요. 압도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어떻게 이거는 뭐 이렇다 할 경쟁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15년 동안에 전국 유통 물량에 인프라 투자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일 배송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기업을 또 인수합병을 해가지고 수직 계열화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장장 15년 동안의 투자를 했고 이것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인 현금 회수 사이클 돌입, 즉 이제는 돈을 안 쓰고 쓴 돈만큼 벌어들이는 사이클로 돌입이 된다. 2024년도 일회성 비용이 한번 발생했어요. 그래서 순이익이 약간 좀 꺾인 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본격적으로 2025년도부터 확실한 턴어라운드가 나오니까. 얘들이 PR이 얼마인지 아세요? 2025년도 매출액은 지금까지 꺾인 적이 없었어요. 계속 고성장을 하는데 순이익만 지난해 좀 안 좋았는데 2025년도에 그런 일회성 비용이 안 나오니까 최대 실적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요. 자, PR이 역대급입니다. 3.9. 보셨습니까? 국내 1위 기업인데 이만큼 주가가 실적 대비 주가가 오르지 않거나 더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거 지금 증권가에서 탑픽 종목으로 이 종목을 꼽고 있어요. 이 종목이 작년까지는 언급이 안 됐어요. 언급이 안 되다가 지금부터 이 종목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가는 지금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빨리 잡으셔야 돼요. 81%의 주가 상승률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목표가가 좀 이건 1차 목표가예요. 1차. 원래는 이 기업에 믿기기 힘들지만은 2025년도 실적 성장과 지금 PR, 유통기업의 평균 PR이 12거든요. 3.9예요. 12를 적용하게 되면 이게 200 몇십 %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차 목표가를 낮게 잡았습니다. PR 한 6, 7 정도로 잡았고요. PR 12까지 잡으면은 주가가 한 200 몇 %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는 1차 목표가 이렇게 잡고 내년 정도 되면은 주가 상승 여력이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괜찮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이제 식품을 어디서 사느냐? 인터넷에서 삽니다. 보통 이제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전자제품, 컴퓨터 넘어서 이제 의류까지도 이제 인터넷에서 주문하다가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식품을 인터넷에서 주문을 하는 소비 문화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 소비 문화라는 것은 한번 생겨나기가 어렵지만 한번 생겨나면은 그 지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식품 이커머스가 통계청 자료에 보면은 연평균 25%에서 30%의 성장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은 최근 4년 동안에 34%의 폭발적 성장을 했습니다. 통계청 자료보다도 더 높은 성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처 수가 얘네들한테는 이제 얘네들 유통기업이기 때문에 거래처 수가 4년 동안에 2배가 증가했습니다. 옛날에 한 400개 정도 됐었어요. 4년 전에는. 지금 1000개가 넘습니다. 이만큼 그 수많은 업체들이 이 기업과 거래를 지금 하려고 거래하는 이유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물건 팔리면은 돈을 주는 게 60일 정도 걸리는데 얘네는 20일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물건 가져다가 돈을 20일 만에 다 줘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업체들이 가급적이면 얘네하고 거래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다수 경쟁사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유율이 확대가 되는 것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자, 2025년도 최대 실적, 유통기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제 뭐 제조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덜합니다. PR이 4.9배밖에 안 돼요. 상장일의 최저예요. 상장일의 최저. 4.9배. 144%의 주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얘네는 PR을 12로 줬어요. 얘네도 PR 12 주면 이게 200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무튼 얘네 한번 12를 줘봤고요.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최근 2년 동안에 뭐 경기 침체다 소비 부진이다 이래가지고 얘들이 실적 성장을 엄청나게 하는데도 주가가 그냥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어가지고 뒤늦게 발동이 걸릴 겁니다. 더구나 지금 트럼프 때문에 투자할 종목들이 지금 수출주나 이런 것들이 그쪽에 물량이 많이 몰려 있었는데 이쪽으로 못 가죠. 그럼 주식시장의 자금 흐름이 어디로 가겠냐 이거죠. 그동안 소외됐던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죠. 또 하나 추가로 할게요. 요거는 추천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이 두 개는 식료품이나 제약주는 아닌데 국내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갖고 있는 이제 브랜드사가 있어요. 4년 동안에 국내 매출액이 5배가 증가했습니다.
국내 시장을 아예 씹어 먹었어요, 이 기업이. 경기 침체, 소비재 뭐 이런 쪽 다 안 좋아하는데 매출 성장이 장난이 아닙니다. 국내 매장 수가 2021년도에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다라고 했을 때 74개였는데 지금 현재 190개로 2.6배가 증가했어요. 그만큼 제품이 많이 팔린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국내 시장을 석권한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가만히 있을까요?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합니다. 지금 해외 매장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아권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국내 시장도 매장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까지 역사적 계속 실적 성장주였어요. PR은 6.7밖에 안 됩니다. 상장일에 가장 낮은 PR이에요. 주가 상승률 79%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는 이제 어떤 기업을 좋아하냐면 이제 제조회사나 이런 것들보다도 제조가 아닌 쪽에서 용역 사업을 되게 좋아하는 겁니다. 이 기업은 그러니까 실적 성장에 대한 믿음이 커요. 이런 기업들이. 국내 1위 기술 인증사 기업이에요. 최근에 IT 신제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특히 스마트폰 쪽에서 종류가 많아지고, 그렇죠. 그리고 전장 쪽도 지금 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방산, 원자력. 그러면 결국은 인증을 받아야 될 물량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실적 성장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판가 인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턴어라운드도 본격화됐는데 2025년도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PR은 5.8배로 역사적 저평가입니다. 71%의 주가 상승률이 있습니다. 좀 길게 말씀드렸죠.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하나씩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저희 마케터가 이제 작전주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작지만 전망 좋은 종목, 그러니까 작은 종목은 아니고 또 대형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특강 일시는 2월 20일 날입니다. 저녁 6시부터 진행을 하고요. 중간에 8시쯤에 한 20분 정도 식사 시간 한번 갖는 쉬는 타임 한번 갖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3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강의 시간이. 그리고 제가 모든 종목은 준비 리포트를 모두 써놨어요. 리포트가 종목당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데 20페이지, 30페이지 정도 돼요.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모두 쏴드립니다. 가입하시게 되면은 핸드폰 문자로 리포트를 쏴드리니까 그걸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특강이 얼마냐? 특강이 원래 이 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강만 들으시면은 50만 원이라고 한다면 좀 비쌀 수가 있잖아요. 2달 동안 제 회원이 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무료로 2개월 동안 제 회원이 되시고, 그러면 이제 2개월 동안에 이제 신규 종목을 계속 추천을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2024년도 실적을 성장을 확실하게 했고, 2025년도에도 고성장을 할 수 있고 저평가된 종목, 신규 종목을 추천할 겁니다. 원래는 이제 2달 회비가 88만 원인데 이걸 50만 원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특강 듣고 무료 2개월. 그럼 뭐 한 달에 25만 원 꼴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기대 수익률을 보시게 된다면은 이건 지금 뭐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유튜브로 지금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들으시냐면 이제 이 주식창에서 제가 하거든요. 주식창은 이제 앱입니다. 한국경제TV에서 하는 앱인데 모바일 앱스토어에 가셔가지고 주식창을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제 이름이 윤유석입니다. 그래서 저를 찾으시던가 아니면 지금 여기 제가 이제 유튜브로 지금 올릴 거거든요. 이 영상을.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모바일로 만약에 보시게 될 때는 더보기라는 데가 있어요. 더보기 클릭하시게 된다면은 거기 URL이 있습니다. 그걸 딱 찍으시면은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는 페이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제 이제 수익률 뭐 이런 걸 한번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건 이제 저도 한국경제TV에서 이제 주식창에서도 활동하지만 와우넷에서 활동하는데 이제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는 로그인 없이 들어오셔서 초기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 수익률이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매도했던 종목이 총 108개 정도가 됩니다. 매도를 했던 거. 수익률은 평가 수익률이 아니라 평가 수익률은 들고 있는 거고 매도했던 걸 따지는 게 맞죠. 그래서 힌트 계좌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쳤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냐면 이제 금감원에서 제시해 계좌가 있어요. 저한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매매를 해요. 그러면
매수할 때 문자가 가고 매도할 때 문자가 가고 이제 이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이제 문자가 갔던 거예요. 매수했을 때 갔던 가격, 매도했던 거. 이건 뭐 855%. 에코프로는 많이 올랐으니까 시간 났죠. 그래서 평균 수익률이 47%입니다. 종목당. 연평균 수익률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건 이제 수익률 높은 걸로 이제 해놨는데 밑에 가시면 좀 부끄러운 종목들도 있어요. 마이너스 난 종목들도 있어요. 왜냐면 다 성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2024년도까지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최근에 매도했던 거, 2025년도에 세 종목을 매도했습니다. 화성 엔터프라이즈, 피치로셀, 동성 하이텍을 매도를 했는데 매수가, 매도가. 이제 매수할 때마다 이제 문자가 가고 매도할 때마다 문자가 가는데 수익률이 이렇게 좀 나왔고 평균 수익률 46%. 그럼 아까 대략 맞죠? 전 평균 수익률이 한 이 정도 돼요. 40%좀 이상.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투자 철학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돈을 냈으면은 이게 과연 저 사람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떠한 성향의 종목을 발굴하느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국형 가치 투자자를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필수 조건, 종목을 선별하는데 필수 조건. 저평가된 종목이라는 게 있고요.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 이 가치 구분이 두 개입니다. 성장 가치와 기업 가치 대비 할인된 거. 해외에서는 이 두 가지를 분류해서 이렇게 봐요. 일반적으로.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평가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걸 따로 보지 않습니다. 교집합으로 봅니다. 저평가이면서도 고성장을 하는 게요. 이 두 가지가 모두 결합되어 있는 종목을 투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익률이. 가령 10,000원의 거래가 돼야 될 종목이 있는데 이 기업이 실적 성장을 20%의 순이익 성장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목표가가 12,000원이 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20% 수익을 얻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변동성이 높거나 실적이 좋아졌는데 주가가 오르질 않아서 7,000원에 거래되는 종목이 있어요. 즉 성장하는데 저평가된 종목이죠. 제가 아까 그 특강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이 기대 수익률이 보통 평균 70%가 다 높잖아요. 바로 그 이유입니다. 10,000원에 거래가 돼야 될 종목이 30%가 할인된 7,000원에 거래된 종목들은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가격에 사가지고 정상 가격에 팔면 20%인데 할인된 가격에 사니까 수익률이 극도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종목들, 이 특강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이 수익률이 높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네, 성장하는데 할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언제 사고 언제 판다? 저는 이제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이 있으면은 주가가 실적 대비 할인된 가격, 이게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보기보다도 할인된 가격, 그러니까 이게 PR이죠. PR 흐름입니다. PR이 쌀 때 매수하고 PR이 적당할 때 매도합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기대 안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종목이 나중에 다시 할인된 가격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적 성장하는데 주가가 안 오르거나 차익 매물이 떨어져 주가가 확 떨어지거나 이때 매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TNL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전 이 기업이 장기 성장할 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는 없는 얼굴에다가 여드름 패치를 붙이는 건데 이게 국내에서만 있었어요. 그래서 해외에다가 본격적으로 수출을 하면서 미국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유럽 전역으로 이제 퍼지게 될 거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국내는 변동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싸게 샀어요. 이때 PR 11에 사가지고 주가가 이제 올라가죠. 목표 PR을 17로 잡았는데 이때 운이 좋아서 완전히 고점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72%의 수익을 얻었죠. 그리고 나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또 경기 침체다 뭐다 그래가지고 같이 얻어 올려가지고 주가가 떨어졌어요. 이 가격에 급락했을 때 이 가격이 다시 샀습니다. 그때 PR이 10이었어요. 다시 올라가서 80%의 수익을 얻고 이때 매도를 했습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 그러면은 막연하게 장기 투자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국내는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처럼 그냥 묻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시장은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장기 투자를 했는데 올라갔던 주식 다 떨어지니까 속이 쓰리더라고요. 그래서 1년을 기간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적정 주가에 도달하면 매도를 해요. 또 하나, 앞서 말씀드린 그 종목들 있잖아요. 종목 발굴 여기 있는 거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요, 실적 성장 신뢰도가 높은 종목을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들 실적 성장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다 사잖아요. 실적이 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신뢰도가 있는 기업이냐, 사업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신뢰도가 있냐 이거죠. 여기에 높은 신뢰도가 높은 기업을 투자합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기업은 안 돼요.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적 다 떨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 신뢰도가 높은 기업은 어떤 특징이 있냐. 첫 번째, 1등 기업입니다. 1등 내지는 독과점 기업들. 아까 말씀드린 기업들 대부분이 1등 기업이에요. 1등 기업은 우발적으로 실적이 나빠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왜? 우량 거래처가 많아가지고. 자, 기업은 물건을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수금이 중요해요. 수금. 물건 팔아놓고선 외상으로 물건을 주잖아요. 나중에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량 거래처가 아니고 비우량 거래처 같은 경우는 망하거나 돈이 없어서 돈을 못 갚아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부실 채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등 기업들은 부실 채권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손상되는 채권은 존재합니다. 근데 돈 떼어먹히는 경우가 적어요. 그래서 영업이익 성장이 갑자기 부실 채권 때문에 뚝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 반복 구매되는 제품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회전율이 굉장히 빨라요. 이게 반복 구매력이 높아요. 그리고 꾸준한 수요를 창출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음식 같은 거는 매일 소비하잖아요. 그렇죠? 제약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플 때는 계속 소비를 하잖아요.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소모품, 이런 소재 기업들 되게 중요하고요. 그 내구 소비재보다는 비내구 소비재. 이게 뭐냐면은 교체 기간이 짧다는 얘기입니다. 옷 같은 경우는 교체 기간이 길잖아요. 옷이 해져가지고 바꾸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신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같은 패션 잡화지만은 신발은 밑창이 닳잖아요. 그러니까 회전율이 높죠. 가령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내구 소비재 안 좋은 사례 볼게요. TV, 냉장고, 세탁기 교체 기간이 10년입니다. LG전자 20년 동안의 주가 추이가 이랬어요. 이거 올랐던 건 유동성 때문에 올랐습니다. 얻어 걸려가지고 유동성 때문에. 외국인들이 갑자기 확 들어오니까 이쪽에 몰려가지고 주가가 올라갔을 뿐이에요. 다 이런 기업 싫어합니다. 고객 숫자가 적은 기업들. 삼성전자만 바라보는 장비주들이나 현대차만 바라보는 부품주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격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지금 트럼프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그 냉장고, 지금 멕시코 쪽에 있는 냉장고 뭐 관세 엄청나게 붙일 거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자동차도 지금 관세를 붙일 거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대차하고 삼성전자가 가전 쪽에서 마진율이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부품업체들한테 가격 압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가격 압력이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기업들은. 그래서 거래처가 많아야 돼요. 고객 숫자가 많고. 또 하나, 이제 그런 기업들은 뺀다는 얘기죠. 그리고 생산 기간이 길면요, 자금 회수 기간이 길어요. 이런 기업들 싫어합니다. 반대로 생산 기간과 자금 회수 기간이 짧은 종목. 왜냐면은 건설 같은 거 보세요. 토목공사하고 건물 올리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3년이에요. 그 사이에 인건비 올라가고 건자재 가격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건설 중단합니다. 조선주들 요즘 뜨고 있는데 그 뜨는 것도 20년 만에 온 사이클이라서 그래요. 이거 만드는데 LNG 운반선 3년 걸리죠. 그 사이에 철강 가격 오르고 인건비 다 올라가가지고 흑자 전환이 1년이 뒤쳐졌잖아요. 제가 조선주에 투자했다가 최근에 팔았습니다. 흑자 전환이 너무 늦게 돼가지고 한 2년만 들고 갈 걸 3년 이상 들고 갔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 추천 안 한다. 이제 이 얘기고요. 원재료 가격 변동성이 낮은 기업을 사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은, 제가 추천한 종목들은 가격 변동성이 높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재료가 상승하게 되면은 고객사하고
납품하기로 했던 납품 가격이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은 마진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 재계약을 맺을 때까지는 수익성이 안 좋아져요. 하락하면 그게 더 큰 이슈가 됩니다. 재고 자산. 재고를 2달 전에 사왔는데 그때는 뭐 톤당 100억에 사왔는데 지금 톤당 80억으로 떨어져 버리면은 20억이 날아간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익이 하락되는 구조가 돼 있죠. 나쁜 거, 화학, 철강, 금속, 제지, 수산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그거예요. 원재료가 아예 없는 기업들. 그래서 제가 지금 소매 유통을 되게 좋아하는 게 그거죠. 원재료라는 게 없잖아요. 자기가 원재료를 돈 주고 사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래처로도 가져와가지고 물건이 팔리면은 수익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도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아예 그냥 아까 제가 용역 서비스를 말씀드렸죠. 여기서 인증회사, 이 용역 사업이거든요.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자, 네이버 볼게요. 네이버가 본질적으로 IT 기업, 인터넷 기업이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용역 사업이에요. 개발자 프로그래머 데려다가 사업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용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터넷 소프트웨어, 미디어, 그리고 아까 소매 유통할 때 이커머스 있었잖아요. 인터넷 기업이잖아요. 이런 것들 원재료가 아예 없어요. 되게 좋죠. 그리고 아까 제가 제약사 추천을 했는데 제약사의 원재료의 변동성은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약사들의 원재료 같은 경우는 거의 화학물질이에요. 땅에서 파가지고 뭐 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재료 가격에 대한 변동이 큰데 천연물 뭐 이런 것들은 큰데 그냥 공장에서 그거는 그 뭐죠? 제약사의 그 원재료 원료 의약품 같은 경우는 화학 공법에 의해서 그냥 무한대로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별로 없습니다. 환율의 영향을 좀 받죠. 그렇죠?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한국형 가치 투자로 꼭 보셔야 될 것이 재고자산 회전율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많기 때문에 제조업이 전체 종목의 60%가 되죠. 재고 때문에 망해요. 완전히 실적이. 재고자산 회전율이라는 게 만약에 재고자산 회전율 이거 계산하면 돼요. 연매출액과 이제 재고자산을 이제 나누면 되는 건데 연간 재고자산 회전율이 1회다 그러면 재고를 1년 동안 끌어안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1년 동안 그 재고를 창고에다가 갖고 있으면은 거기서 뭐 비가 오거나 뭐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그러면은 그 재고에 대해서 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재고자산 회전율이 6회다. 그럼 재고를 갖고 있는 기간 2개월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재료를 사다가 물건을 만들어서 출고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2개월이에요. 짧죠?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재고자산 회전율이 다 높아요. 아까 요런 기업들은 최고예요. 여기서 보면은 식품 이커머스 있잖아요. 재고자산 회전율이 요거하고 무려 16회입니다. 16회. 한 달도 안 걸려요. 원재료를 사와가지고 물건을 판매할 때까지 걸리는 게 한 달도 안 걸려요. 이런 기업들이 말썽을 안 부려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통점이 있으면 ROE가 다 높아요. ROIC가 더 중요합니다. 국내선 투자자본이익률이라고 그래서 이것들 다 높은 종목들입니다. 종목이 굉장히 엄선했어요. 그리고 쉽게 모방하기 힘든 무형자산. 미국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기업들이 거의 무형 가치가 엄청나죠. 애플부터 시작해서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브랜드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 기술, 노하우, 특허, 허가제. 아까 제가 이제 의약품 같은 거 있잖아요. 이 기술, 노하우, 특허가 다 걸려 있습니다. 남들이 복제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기업들은 재투자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쓸 이유가 없습니다. 현금 회전도 빠르고요.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경쟁사가 뛰어들기도 어렵죠. 마지막입니다. 아까 제가 추천한 종목, 이 종목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조금씩 다 사세요. 특히 여기 수익률에 낚이지 마세요. 수익률이 이거 제일 높네. 야 이거 몰빵하면 되겠네. 천만에. 절대 그러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상 먼저 오르는 종목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먼저 어떤 종목이 오를지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먼저 부각이 돼가지고 주가가 오를지 그걸 어떻게 맞아요? 그건 못 맞춰요. 그건 신의 영역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다 사세요. 조금씩 다 사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안에서 먼저 오르는 종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령 이 종목들 확 먼저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10년 떨어진 종목이 있을 수 있어요. 시장에서 아직 평가가 안 나와가지고 또 주가는 또 뭐 시장의 업황 때문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코스피 지수 막 출렁거리면 같이 뭐 덩달아 춤을 추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먼저 오르는 종목을 가지고 비중을 좀 축소한 뒤에 아직 목표가까지 도달 안 했지만은 비중 축소한 뒤에 이런 쪽에다가 물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별 종목의 수익률을 보시지 말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한꺼번에 높이는 쪽으로 전략을 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운신의 폭이 넓어져요. 제가 작전을 짤 수 있는 거예요. 저의 포트 가지고. 야, 이거는 너무 갑자기 하루에 20%가 올라갔다. 그러면 야, 이거는 20%씩은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뭐 별것도 아닌데 올라갔네. 그러면은 요 좀 비중 줄이고 안 올라가는 종목에다가 비중을 좀 확대하고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유용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심리전으로 한 종목만 몰빵하면은 심리전에서 져요. 매일 그 종목만 보고 갑자기 하루에 5%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자꾸 매도의 유혹에 빠집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자꾸 손절하려고 하고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에요. 내 자신과 자꾸 싸움을 지금 하면 안 돼요. 자신과 싸우면서 이기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다 산 뒤에 어떤 놈이 먼저 올라가는지 그 추이를 보고 너무 짧은 기간 내에 너무 빨리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 약간 가지치기를 한 뒤에 다른 종목에 비중 확대를 하시거나 혹은 제가 또 이제 두 달 동안에 또 이제 새롭게 종목을 추천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차익 실현하는 종목 중에서 또 이런 종목을 또 사시면 되니까. 아무튼 이쪽에다 전화를 거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 제가 처음으로 이러한 광고 홍보를 하네요. 보시는 분들은 주식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경제TV에서 운영하는 건데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유튜브에 지금 올릴 때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이 URL이 숨어져 있어요. 이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거기 이제 바로가기 URL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2025년도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유망 섹터 쪽에서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괜찮은 거, 실적이 좋아졌는데 주가가 안 오르거나 오히려 떨어져가지고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높은, 그리고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저평가된 필수 소비재, 이쪽이 유망 섹터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 두 개, 제약주와 중견제약사가 좀 그렇습니다. 대형 제약사는 싸진 않아요. 너무 비싸요. 중견제약사, 그리고 식료품 중에서도 유통주, 이쪽이 주가가 싸요. 이런 쪽으로 주력을 해가지고 한번 가져가 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패한 종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주식은 항상 불확실성과의 싸움이니까 기대했던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야 돼요. 왜냐면 저 과거 수익률을 보게 된다면은 성공한 종목도 있지만 성공률이 80% 정도 되고 20%는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처음에는 70%였다가 실패하는 종목도 생기고 실적이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에요. 실적 둔화. 중간에서 기대했던 실적이 원래는 이게 40몇 %였는데 현대모비스 기억납니다. 실적이 둔화돼가지고 당초에 예상했던 실적이 안 나왔네. 그러니까 많이 못 먹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 이런 것들은 뭐 단기 급등해가지고 파는 것도 있고 또 실적 둔화 또 나왔죠. 인트로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악재가 있거나 뭐 이런 거 또 이런 거 뭐 실적 악화되고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종목을 사시면은 그 중에서 제가 성공률이 한 80%예요. 플러스 매도 율이. 그래서 여러 종목을 사시게 된다면은 그만큼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수익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았겠지만은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 날 목요일 날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